이 세상 모든 부모와 자녀들을 위한 시간 육아 플러스 이렇게 부모가 된다. 안녕하세요, 뮤지션 윤덕원입니다. 오늘도 경남대학교 유아교육과 재경숙 교수님, 안녕하세요. 프로니 보육지원재단 김홍기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2018년도에 여성가족부가 집계한 전국 청소년 상담 현황 결과 초등학생의 고민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주제 바로 이겁니다. 네,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문제입니다. 친구 관계가 오늘의 주제인데요. 실제로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 초등학생의 고민 1위가 대인관계, 친구 관계였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친구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옛날에는 그런 말 많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그리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라. 그렇죠.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는데 맞아요. 이제 제 또래 지금 젊은 부모님들은 굳이 친구들이랑 잘 지내라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생각해보니까 저도 친구들이랑 잘 지내라라고 딱히 얘기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요즘 세태가 변해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정말 근데 친구들과 잘 어울려야 하나요? 저는 이제 아이 보내면서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옛날에 생각했던 네. 많은 친구들하고 다 사이좋게 원만하게 지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이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들이 그런 이제 전형적인 모습에서는 탈피가 되신 것 같고, 그래도 꼭 필요한 친구가 있고 그들하고 잘 지내야 된다고 생각은 하실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일단 이제 우리 아이가 뭔가를 이렇게 잘해야 되는 거에만 치중을 하신다면은 아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부모나 그 선생님하고의 수직적인 관계 외에 길게 수평적인 관계로서 친구와 여러 사람하고 잘 지내야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아이가 안정되고 행복하고 또 사회적 성취를 하는데도 얼마나 필수적인가 하는 것을 간과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친구의 중요성은 여전히 높다. 그렇죠. 할 수 있겠군요. 예. 그러네요. 꼭 친구가 많아야 될까? 두 분은 어떠세요? 두 분은 친구가 많으세요? 네, 친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저도 그런 편이죠. 예. 저는 사실 최근에는 조금 변했지만 원래는 그 친구가 많지는 않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뭐 사교 활동을 활발히 해서 친구를 자주 만나는 것을 뭐 많이 하거나 뭐 그걸로 즐거움을 얻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렇게 친구가 중요한가? 이런 마음이 들긴 하거든요. 특히 이제 어린 시절 친구들. 그렇죠. 연락 끊어지거나 뭐 어쩌다 보니까 못 만나는 친구들 참 많잖아요. 어릴 땐 정말 친했더라도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굳이 친구 관계를 그렇게 중요시 여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제 지인 중에는 친구의 수는 많지 않지만 뭐 크게 지금까지 어려워하지 않고 아주 굉장히 적은 수의 친구와 긴밀하게 지내면서 잘 지내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친구가 꼭 많아야 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잘 지낸다 하면은 많다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어린 시절 친구를 굳이 막 애를 써가지고 열심히 사귀어야 되나? 그러니까 물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건 맞지만 뭐 애가 안 맞는다거나 뭐 성격이 다르다거나 그러면 굳이 친구랑 너무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애를 쓸 것까지 있나?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그렇지만 이제 그 친구에 대한 어떤 그 마음, 개념이 이제 발달하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의 친구 자체 그 당사자인 친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친구에 대한 생각, 또 친구를 사귀는 법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어린 시기부터 아이들이 또 또래를 만날 기회는 굉장히 많잖아요. 엄청 많죠. 놀이터 가는 거. 네. 요즘 같이 또 일찍부터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기관을 다닐 때 이제 친구를 만날 기회는 많은데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조금 청소년기나 뭐 학령기 아동의 친구처럼 비슷한 개념은 아니에요. 좀 다르군요. 네네네. 영아기의 아이들은요, 같이 이렇게 있긴 하지만 그렇게 친구에 대한 어떤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지 친구와 함께라는 개념이 아직은 발달하지 않다가 이제 만 3세가 되면 조금씩 어떤 이제 친구와 함께 하는 놀이에 흥미를 느끼고 이제 같이 하기는 해요. 그러나 어떤 밀접한 교류와 뭐 협력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아직은 없는 시기이고. 대략 언제부터 그러면 소위 뭐 친구라고 할 만한 게 생길까요? 그렇죠. 대략은 이제 만 4세, 5세가 되면 친구와 함께 하면서 즐거움도 느끼고 또 친구로부터 갈등을 느끼기도 하는 그런 이제 시기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친구에 대한 생각이 점점점 이제 좀 더 강해지고 또 중요해지기 시작하죠. 아까 우리 통계 자료에서 초등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이 친구 관계라 그러는데, 그럼 말씀하신 대로 뭐 그때 그 친구가 그 친구는 아니겠지만 영유아기 때 친구를 사귀는 법을 좀 잘 익혀두면 네. 나중에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양상은 달라지죠. 예, 그리고 갈등도 달라지고 또 무엇을 가지고 노느냐 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러기는 하지만 어차피 가까이 있는 누군가를 그 사회적인 경험, 사회적인 경험. 예, 그것은 이제 각 나이에서 꼭 필요한 거죠. 이제 저희가 만 5세 정도에는 깽 에이지다 이런 이야기를 쓰기도 하는데 집단의 어떤 영향력 또는 그 집단에 소속되고 싶은 그만큼 이제 어떤 친구의 의미가 아이들에게 중요해지는 시기이고요. 네. 초등학교 정도의 아이들에게 그 친구의 의미 중에는 공통된 관심사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죠. 사실 관심사가 있지만 못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거의 뭐 그룹을 형성하면서 잘 어울리다 보니까 배척하는 힘도 생겨서 또 이제 상처받는 아이들도 생기고, 어려서부터 이제 연습은 필요할 때가 많이 있죠. 네, 이렇게 친구랑 같이 잘 지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몇 가지 필요한 능력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어떠세요? 이렇게 덕원 씨도 친구 있으시잖아요. 네네. 저 친구는 좋다. 이렇게 이제 느낄 때 그 어떤 친구의 면이 이렇게 좋다고 느끼시는지. 확실한 건 마음이 편한 친구가 네. 좋더라고요. 그 편함의 근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혹시 그 편하다는 것이 이게 공감받아서 좀 편한 건 아닌가요?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좀 친구한테 인기가 있거나 혹은 친구를 잘 사귀는 그 아이들을 보면 이제 공감 능력하고 또 조절력 이 두 가지를 잘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친구의 어떤 마음 뭐 슬플 때 좀 뭐 같이 그랬겠구나라고 뭐 느껴준다든가 친구의 행동을 좀 이해를 해준다든가 하는 이런 공감 능력하고 또 하나는 이제 집단에서 어쨌든 집단이잖아요. 집단에서 있다 보면 이제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겠죠. 네. 뭐 예를 들어서 갖고 싶다고 다 뺏거나 욕구를 조절하는군요, 사실. 그렇죠. 화난다고 뭐 자기 화를 막 공격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는가 이러면 이제 친구들 마음속에 저 친구는 맞아. 조금 이제 나를 이해도 안 해주고 또 자기 맘대로 해 이렇게 느껴지는 친구도 있고 또 이 친구는 나를 좀 잘 이해해 주는 것 같고 왠지 마음이 편하고 또 참을 줄도 알아. 뭐 이러면 좀 이제 친구들한테 좀 더 관계가 좋아지고 또 수용력도 높고 그러니 친구가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죠. 표현을 잘하는 친구들은 뭐 이런 관계를 만드는데 혹은 뭐 이제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헤쳐나갈 것 같은데 좀 소심한 친구들, 그렇죠.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친구들은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이럴 때 어떻게 부모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주 쉬운 첫 단계부터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뭐 물어보는 연습, 또 필요할 때는 또 거절도 하는 연습, 그리고 같이 놀자고 하는 것조차 굉장히 쉬운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맞아, 또 못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부모님들이 아까도 많아야 되는 건 아니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네. 또 모습이 또 적극적이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정형적인 하나의 모습을 부모님들이 생각하시지는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그 싫다 소리를 참 하기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이제 역할놀이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니야라고 말하고 단순한 것도 그 연습을 할 필요가 있고 친구를 이렇게 사귄다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애가 그것도 그렇죠. 경험을 해야지 되는데 어떤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일이기 그런 데가 때문에 있어요. 맞아요. 그냥 그거 편안하게 이런 건 연습도 해볼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해보기도 하고 집에 와서 얘기도 해보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습을 하나요? 뭐 상황극 같은 걸 하나요? 뭐 자연스럽게 너 친구한테 네. 장난감 가지고 같이 놀고 싶을 때 어떻게 얘기하고 싶은지. 그렇죠. 뭐 이렇게 엄마가 정해주고 얘기하는 것보다 한번 그 아이한테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어요. 예를 들면 집에서 한번 자기가 이렇게 머뭇하다가도 얘기를 이렇게 자기 스스로 해보면 다음번에 나올 땐 두 번째는 좀 쉽고. 네. 예. 이게 그 시작이 반이라고 한번 경험을 해보면 네.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게 아이들의 갈등을 볼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의 갈등을. 그렇죠. 노는 거 보면. 이럴 때 부모님들이 옆에서 좀 개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아이들의 관계니까 좀 그걸 좀 모른 척 해야 될지, 그런 것도 진짜 큰 갈등이거든요. 고민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무 그렇게 요란하게 친구 문제를 엄마가 심각하게 표현하는 것도 좀 부담은 되지만, 그러나 그 아이에게 분명히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진지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필요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아이가 그것을 걱정스러워하거나 뭔가 크게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는 거죠.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건 좋은데, 많은 부모님들이 그 다음에 바로 제안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말해봐라. 뭐 내일은 뭐 가서 화해를 해라. 아니면 걔랑 놀지 마라. 뭐 다른 친구 있지 않니? 이런 식으로 제안하는 것보다는 일단 이제 마음을 받아준 다음에는 너는 네 생각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니? 좀 상황이 허락하면 그럼 네 생각에는 그렇게 얘기하면 걔가 뭐라고 할 것 같니? 뭐 이런 것까지 한번 예측까지 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같이 하되 주도권을 아이가 가질 수 있도록. 또 이제 그것이 이제 시도된 시기가 지나면 이제 적당한 시점에서 어땠는지 다시 평가적인 질문도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관심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아이가 뭐 밖에서 이제 친구랑 좀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님들이 사실 자기 감정도 거기에 좀 더 섞이게 되거든요. 이렇게 공감하고 이렇게 아이에게 이제 어떤 방법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좀 부모님들의 의연한 마음이 있어야 아이가 이제 좀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문제에 몰입하게 되는데, 엄마의 어떤 감정이나 아빠의 감정까지 얹어서 고민을 하면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굉장히 더 어려워지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이 아예 그 표현 이전에 아예 그룹에 아예 잘 못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아이한테 연습시키기 이전에 아이가 편안하게 같이 애가 좋아하는 거를 같이 할 수 있는 작은 소그룹 모임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찾아서 넣어줘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 어린이집에서 그 놀이실에서 선생님이 그런 방법을 종종 사용하시거든요. 이제 아이들이 재밌게 노는데 어떤 아이가 그 놀이에 놀고 싶은데 못 끼는 거예요. 수줍고 소극적이어서. 그럴 때 선생님이 그 아이 손잡고 살짝 같이 그 놀이 근처에 참여를 이제 우회적으로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 놀이에 이제 끼워서 같이 놀게 해주는 것처럼 가정에서 만약에 그걸 확대해 본다면 뭐 이렇게 친구를 잘 어울릴 수 있게 어떤 집단에 같이 뭐 참여하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것도 괜찮은 팁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아이의 친구 관계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정말 아이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사실 친구 중에 1순위가 있잖아요. 바로 부모님들이 좋은 친구가 돼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의 품 안에 있다가 집단생활 처음 할 때는 사실 되게 겁도 많이 나고 긴장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만약 내 가장 친한 친구인 부모님이 있다면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 생각보다 훨씬 더 친구 관계를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의 육아 한마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와 잘 지내는 방법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연습해보자. 친구 관계도 양보다 질이다. 네, 육아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언제든 사연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 방송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육아 플러스 이렇게 부모가 된다.